네, 이번 코너는 송송이의 버들서점입니다. 버들서점은 송송이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책방 이름이기도 한데요. 한 달에 한두 권씩 기후정에 관련된 책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송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소개 전에 혹시 여러분 캐나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단풍, 단풍, 오르카, 호수, 청정지역, 산불, 산불. 죄송해요. 네. 뭐 산불도 그쵸. 네. 최근에 사실 네. 산불 많이 맞아요. 났죠. 네.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그래, 워킹홀리데이 많이 맞아요. 네. 뭐 저도 비슷해요. 되게 깨끗한 이미지, 로키 산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단풍, 메이플 시럽, 이런 것들, 약간 자연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쵸, 네. 워킹홀리데이 같은 것도 사실 훨씬 한국보다 더 괜찮은 조건의 어떤 노동 환경이 있다고 해서 많이 떠난다 이런 이미지도 있고요. 예,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런 캐나다의 이미지에 조금은 균열을 가게 할 말씀하실 산불과도 어쩌면 연결된 예, 그런 책입니다. 캐나다 작가 케이트 비터니스 그 오리들이라는 책이에요. 오리들. 네, 굉장히 두꺼운데 근데 이게 그래픽 노블이어가지고 사실 읽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만화랍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 캐나다에 서식하는 오리들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았는데 사실 그래픽 노블 그 책을 보니 왠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맞을까요? 네, 맞아요. 이게 부제가 돈과 기름의 땅 오일샌드에서 보낸 2년이라는 그 부제가 붙어있고 표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지추하는 곳에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 케이트 비턴이라는 작가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이제 엘버타라는 지역, 캐나다의 엘버타라는 지역에 있는 오일샌드 광산에서 일하면서 겪은 일들을 그린 거고요. 그 책이 만화책이고 그래서 읽기는 쉬운데 담고 있는 주제가 조금 깊어요.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자본주의랑 뭐 환경정의, 생태계 파괴, 계급 문제, 젠더 문제까지 예, 여성 작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권을 읽으면 모든 걸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캐나다 작가의 오리들에서 그러면 아름다운 나라의 행복한 오리 얘기는 아니네요, 그죠? 네, 전혀. 예. 어떤 얘기인가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제목은 오리들이잖아요. 네. 오리는 딱 한 번 나온다. 낚시인가요? 이 주인공 케이트는 캐나다 이 엘버타는 서부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 그쪽에 가까운 곳이고 그 옆주고 이 작가는 캐나다 동부의 아주 작은 해변 마을 또 출신이에요. 아주 끝과 끝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제 고향에서 대학교 졸업을 앞둔 21살의 청년인데 이 친구의 전공이 한국과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 인류학 이에요. 문과를 전공했고 우리도 그렇듯이 문과 전공하면 취직이 이과보다 이과도 어렵다고 하지만 이과보다 훨씬 어렵죠. 그래서 박물관에서 원래는 이제 일하고 싶어 했던 케이트가 이제 그런 일자리가 너무 드문 거죠. 캐나다조차 너무 드물고 그나마 있는 그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인턴 자리도 다 무급인 거예요. 근데 케이트는 이제 딸 넷에 넉넉치 않은 집안에서 이제 대학도 학자금 대출을 다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졸업하면 당장 그거부터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유예되었던 그런 것들이 그 이제 졸업과 동시에 끝나니까 갚아야 되니까 하고 싶은 일을 이제 무급 인턴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학자금 대출부터 갖고서 내가 내 꿈을 찾아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돈을 단기간에 많이 벌 수 있다고 소문이 난 이 오일샌드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네, 근데 되게 슬픈 게 이 케이트가 사는 이 작은 시골 마을은 이렇게 늘 항상 빈자리들이 있대요. 집집마다 빈 의자가 남아있다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그곳에는 일자리나 뭐 이런 산업이나 이런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늘 항상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는 돈을 벌러 외부로 다 떠나야만 하고 대부분이 그 서부로 떠나고는 한다고 해요. 이제 케이트도 자신의 차례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엘버타로 이제 가서 거기 엘버타 오일샌드 지역이 한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지역이고 예, 그 사이에 이제 뭐 다양한 석유 회사들이 있습니다. 원유를 이제 캐내는 곳이고 여기에 처음으로 간 곳은 싱크루드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긴 캐나다 회사인데 이곳에서 두 곳에 이제 오일 샌드를 채취하는 지역이 원유를 채취하는 그 광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광산 본부로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은 그 중에 하나인 오로라라는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롱레이크, 엘비언 샌드 이런 곳들로 이름은 다 다르지만 다 같은 일을 하는 곳들이에요. 그곳으로 떠나는데 오로라까지는 싱크루드의 회사지만 롱레이크는 또 넥슨이라는 우리가 아는 석유 회사죠. 그곳이 엘비언 샌드는 세계 최고의 석유 기업 쉘이 운영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서 이제 사실 기술자가 또 아니기 때문에 되게 단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주로 현장 공부 지원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기 전에 경력 좀 쌓여서 사무직에서 일도 하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현장에서 일을 많이 이제 하면서 겪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그곳의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 나중에 가면 오래 일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니까 몸에 막 두드러기나 반점 같은 것도 생기는 뭐 이런 일도 겪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다 보면은 이 케이프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돈도 필요한데 막상 취직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안정적인 그런 캐나다의 값싼 노동력들이 다 이쪽으로 모이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읽다 보면 우리가 아까 말한 한국보다 노동 환경도 좋고 뭐 시급도 좋고 이래서 워킹홀리데이 가야지 하는 이 캐나다조차 사실은 되게 착취를 통한 국가의 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책입니다. 네. 사람도 착취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오일샌드 광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숲을 파헤치고 파괴하고 그리고 굉장히 엄청나게 또 많은 파괴를 일으키며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내쫓기는 그런 파괴적인 광산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겪어낸 일들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일샌드는 우리가 이렇게 석유는 추출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액체잖아요. 기름이.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거나 이렇다고 생각을 알고 있지만 오일샌드는 그 모래 사이사이에 이게 있는 거예요. 기름이. 그래서 그거를 다 땅을 다 밀고 파내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또 공법이라고 해서 그 안에를 이제 뭐 시추공처럼 뚫어가지고 안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기름만 빼낸다고 녹여가지고 뭐 이런 두 가지 방법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긁어내가지고 땅을 파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여기가 그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되게 육체 노동이고 막 그 파내려고 하면은 중장비 기기나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 현장 노동자들이 남성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이제 캐나다 전국에서 오는 그 약간 고향을 떠나온 어떻게 보면 그들 인생에서 약간 잠깐 돈 벌러 오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황폐해진 땅 안에서 그 풍경 속에서 또 유독한 공기 속에서 그리고 되게 배경은 2005년이에요. 겪은 그 시기가.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도 이때가 막 한참 그 캐나다의 오일샌드 막 개발될 지역이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미비하고 되게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고 딱 그 숙소 같은 데에서 광산까지 가는 도중에 그냥 도로 같은 것도 여기 엄청 추운 지역이고 막 이래가지고 겨울에는 막 빙판길을 지고 여기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서 또 죽는 일도 많고 이랬던 그런 누구나 이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은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채워지고 그렇게 되는 그런 하루 이교대로 일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다들 되게 힘든 거죠. 그런 가족과 떨어져서 그런 곳에서 여자라는 존재, 여성이라는 존재는 너무 희귀하고 그러게요. 그런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쉽게 성희롱 대상, 그러니까 되게 성적 대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 내에서 그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성희롱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성추행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성폭행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트도 이제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큰 트라우마나 상처가 되어가지고 그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때 막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마침 그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양박물관이라는 곳에서 1년짜리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걸 보게 되고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시간제고 돈이 부족하니까 학자금 대출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투잡을 뛰어요. 막 그 뭐 옷가게나 카페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자꾸 잘려요, 케이트가. 왜냐면 너무 약간 부유하고 그러니까 케이트가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케이트 오일샌드 광산 지역에 있던 케이트가 와서 본 그 일반적인 도시의 모습들이 그 모습도 그렇고 사람들도 너무 부르주아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적응을 잘 못해요, 케이트가. 그래서 케이트의 어떤 말 한마디가 되게 폭력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보여지고 케이트의 그런 말들이 되게 무례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으로 잘리고 네, 계속 그런 식으로 해고를 당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년도 다 되어가고 학자금 대출도 계속 못 갚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연체되고 그러면서 케이트가 이제 뭐 독촉 전화 같은 것도 받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 그러면서 다시 이제 1년이 지나고 이곳에서 자리 못 잡고 다시 오일샌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참 얘기 듣는 것만 해도 다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 끔찍했을 그 공간으로. 네. 정말 너무 막막하네요, 정말. 네네. 너무 화가 나네요. 사실은 아니라고 굉장히 뭐 젠더적으로 평등할 것 같은 지역에서조차도 여성이 처한 노동 환경은 저 기후정의 운동에서 뭐 해야 될지 알겠죠? 너무 분노가 차오른다. 네.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네네. 그래서 그 이제 가긴 갔는데 여기가 여러 지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광산이. 그래서 그 전에 일했던 곳은 아니고 그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거기 일하던 곳에 근처에 그 테일러 연못이라고 해서 그런 오일샌드에서 작업하고 남 찌꺼기들이 모여서 더러워진 연못을 테일러 연못이라고 한대요. 근데 거기에 오리떼들이 이제 날라왔다가 떼죽음을 당한 뉴스가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마침 또 그걸 보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취하는 그 회사 싱크루드의 막 우리도 마냥 오리들 이제 못 오게 공포탄 소리 내서 막 쏘고 막 허수아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놓으라고 막 직원들한테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도 그게 말도 안 되는 전혀 그 효과가 없는 걸 알지만 시키니까 그냥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데 그 마침 그 뉴스가 나왔을 때 또 다른 이제 케이트가 보게 되는 영상이 여기가 페이스북도 당시에는 못하게 했었대요. 네, 막아놨었대요. 그 다행히 유튜브는 있었는데 유튜브는 안 막혔을 때 유튜브에서 그곳 그 원래 이제 오일샌드 광산 지역에 살던 퍼스트네이션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흔히 원주민, 선주민이라고 하는 그분 중에 한 여성의 인터뷰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샌드 그 광산 지역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곳에 살던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 그들이 그곳을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고 거기 오염과 뭐 여러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젠더 폭력이나 이런 거에도 노출이 계속 되어 왔던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일샌드 광산이 그쪽에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깨닫게 되고 여러 그런 기사나 영상 뉴스들로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평소 좀 잘 지내던 동료 라이언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그 라이언이 어느 날부터 좀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라이언이 해고됐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알고 보니까 마약 중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또 남성이나 뭐 여성이나 다 되게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거죠. 인간성이 조금씩 파괴가 되는 거죠. 고립된 채 그러면서 마약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케이트가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이제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해고되거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만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자기만 이곳에서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그림으로 이제 그리게 돼요. 네. 네. 사실 상당히 먹먹
네. 먹먹한데 먹먹한 걸로 끝내서는 아니 되고 근데 이 자본이라는 게 끊임없이 사실은 자연이든 생명이든 연료로 태워버리고 그냥 자신만 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자본에게 멈춰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가는 거,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건 너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아요. 이 책이 케이트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학자금 대출 다 갚고 그만두고 나갈 때 이쪽 좀 고위층 그 지역의 책임자급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겪은 그런 성폭력 문제나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더 폭력, 마약 문제 그리고 이들이 되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문제, 노동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일을 처음 겪었을 때 자기한테 바로 오지 왜 안 오고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케이트가 당신은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책 앞부분에부터 여기 이제 이곳에 그 앞부분 살던 어떤 생명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 광산 지역을 돌아다니는 한쪽 일은 여우를 보여주기도 하고 작업장 내 곰출몰 관련 이제 안전 유의사항 같은 전단지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채굴 작업으로 황폐해진 막 이렇게 땅 그림이 나오면서 그 위에는 오로라가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런 사람들,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 대비되는 모습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그 원래 누구의 땅이고 얼마나 아름답던 곳인지 이렇게 대비를 좀 해서 보여주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떠날 때는 같은 일하는 노동자 중에 노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진으로 오로라를 찍는 그 사람의 그곳에서 취미예요. 아마 살아남는 어떤 방법이겠죠. 그러면서 막 맨날 이제 오로라 사진을 찍어서 케이트한테 보여줬었는데 마지막에 선물로 이제 그 삭막한 곳을 이렇게 무지개가 덮고 있는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소설이라 아니면 다른 그냥 글로만 책이었으면 사실은 그 감동이 안 왔을 텐데 이게 마지막에 딱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되게 감동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케이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상처로 끌어안지 않고, 그러니까 증언하는 용기를 내주어서 우리가 지금 이 현실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작품 후기를 3페이지 정도 돼요. 빽빽하게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2005년이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10년을 걸렸대요. 이 책을 쓰기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내놓아야만 이제 했던 것도 아마 그 자신의 완전한 어떤 그 치유를 위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서서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여기 이제 일하는 중간에 친언니랑 대학교 동창이 들어와요. 둘 다 이제 여성인데 오일샌드로 대학원 갈 돈을 모으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이런 이야기도 말을 못하고 있던 이야기도 그들에게 말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치유를 하고 후기에 이제 나오는데 아마 언니가 또 암으로 그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책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에게 바치는 의미도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쨌든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고발하는 책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꼭 그런 책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을까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네. 이게 그 사회과학 서적도 사실은 아니고 소설이나 이런 것도 사회실주의, 현실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주의 소설도 아니고 그냥 사실 그냥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큰 목소리를 내는 책은 아니에요. 그냥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평범하게 겪는 일들의 일부를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고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그걸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잃고
잃고서 방사능 헤매는 그 여우는 생계를 위해 그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동일화되어서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본인에게 일어났던 젠더 폭력이라는 게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깨달음도 본인 그 케이트에게 가시화되지 않았던 원주민들 퍼스트네이션도 알게 되고 그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오염된 연못에서 죽음을 당한 그런 오리나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그 노동자나 또 다르지 않다 이런 것도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황폐화된 자연 그 땅이 인간에게 무엇보다 인간다울 수 있는 감정을 좀 뺏어간다는 것도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도 빼앗고 타자를 향한 어떤 연민이나 마음 같은 것도 빼앗는 것을 진짜 찬찬히 보여주거든요. 강한 주장이 아니라.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거는 그 오일샌드 지역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괴물 같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대한 이런 외부의 시선이나 비난이 그곳 사람들을 어떻게 더 이제 방어적이거나 경직되게 만드는지 사회로부터 다시 소외를 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만난 사람을 옹호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비난하지도 사실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일반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이런 곳에서 있을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서 장시간 고립된 어떤 곳에서 다시 사회화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을 좀 건네는 그런 책입니다. 네. 네, 정말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요. 꼭 직접 사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이제 세상의 변방에서 이 무너진 세상을 어떻게 또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수많은 또 이어지는 생각들이 연결이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직접 읽어보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건 송이님 서점에서 판매를 하나요? 지금 재고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사서 읽으세요.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직접 독립서점에서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이님 오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 좋은 책 소개 고맙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희 기후정의 운동이 펼쳐낼 정치의 모습, 대전 기후정의 모임 운영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대전 시민들과 이 지역에서 만나 거대 악들의 양당 정치를 끝내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드는 생명 정치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내일 아마도 윤석열 씨가 탄핵 결정이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죠. 꼭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국회 탄핵 결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런 것도 우리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탄핵 이후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떻게 바꿔야 할지 또 그걸 바꾸기 위한 싸움 멈춰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성장 체제를 바꾸기 위한 체제 전환을 위한 싸움, 거리, 광장에서 본격화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대전 기후정의 모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힘차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만드는 대전 기후정의 모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메일 나가고 있죠? 연락 주시고요. 매달 하는 정기 모임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은 화면에 등장했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등장했고요. 네. 그래서 방송 대본 작업과 방송 연출을 함께 해주신 건유님, 그리고 방송 장비 준비하고 편집을 맡아주는 민우님, 녹화 장소와 각종 장비를 빌려주시고 또 일부 편집도 맡아주신 대전 아트시네마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족한 방송이지만 내년에도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또 애쓰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또 봬요.